세계보건기구가 하루 물 권장량을 1.5리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불시입니다. 헛소리. 1.5리터 기준이면 소금이 12.5g 혹은 최소 10g 이상은 되어야지 염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은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 소금은 5g밖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혈중 농도, 혈중 염도는 누가 맞춥니까? 누가 맞춰줍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을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은요, 짠맛의 힘입니다. 지인은 김은숙 선생님, 장진기 선생님 두 분 부부시라고 알고 있고요.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은숙 선생님 인터뷰를 해갖고 여기 제가 채널에 올렸는데 이게 하루 전에 올린 건데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내용이 좋으면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25년간 하루도 안 빼고 권장량 3배 이상 먹으면 생기는 몸의 엄청난 변화. 그리고 짠맛의 저자가 노산 50 가까이 되셔서 노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시고 또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보내셨다는 내용도 있고요. 하니까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며느리를 보신 분들이라든가 보실 분들 많으니까 요거 내용을 갖다가 또 공개해도 소중한 2세, 3세를 잉태하는데 도움되시겠죠? 자, 이제 서로는 길면 뭐다? 혼난다. 오늘 그 1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소금의 짠맛이 건강에 해롭다는 논리가 서구 제약회사의 농관에 의한 허구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마당에도 아직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속에서 여전히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으론 천일염 만병통치론이 판을 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이제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을 둔 소금의 정도를 찾아야 할 때이다. 여기 이 책에 소금의 정도가 있다. 문화평론가 또 명리학자인 강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책 내용이 좋습니다. 플라세보 효과 못지않게 노세보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플라세보 효과의 반대입니다. 노세보 효과는. 노세보는 위약 효과로 알려진 플라세보 효과와 반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물약이라든가 비타민제만으로도 증세가 호전되는 플라세보 효과와 달리 질병 진단만 받고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입니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음식이 조금만 짜도 과하게 몸에 좋지 않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맨날 혼났습니다. 짜게 먹어서.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몸이 좀 부으면 불안해지고 신장에 무리가 간 것은 아닌지 겁을 덜컥 집어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밝혀졌는데도 말이죠. 아직도 소금이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성인병, 생활습관병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은이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책에서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리고 또한 소금의 긍정적인 효과와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김은숙, 장진기 선생님이시고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우리 두 부부께서는 서울대 졸업 후에 27년 동안 건강자립 멘토 및 자연 섭세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마운 TV에서 보시면 되고요. 두 분에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하게 지내시겠죠. 그러니까 늦둥이도 넣으셨겠죠. 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 모든 분들께 건강을 전파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소금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는 말 옛날에 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적당하게 먹는 게 최고죠.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면서 온갖 소화액과 호르몬, 진액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혈액의 원료, 체액의 주 성분이 됩니다. 또한 섭취한 음식물을 모두 녹여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을 실어나르면서 순환시키죠. 땀으로 체온 조절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내고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도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지만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해집니다. 아니 억지로 마시려고 해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넘긴다고 또 하더라도 소변만 마려울 뿐 몸이 수분을 머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체액의 염도가 일정해야 전해질이 제 역할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들어온 물은 체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도 같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0.9%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몸은 물을 보유할 수 없을 때 설사나 구토,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설사해가지고 혹은 구토가 할 때 그때 그냥 물만 마시면 더 빼내죠. 네, 농도가 적어서 이미 물을 빼내는 건데 몸에서 그냥 물만 마시면 더 빼니까 그때 소금을 타서 드시면 자발적 설사나 구토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 생활의 지혜입니다. 소금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소금과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이 건강 상식처럼 알려져 있었죠.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 역시 섭취 권장량만큼 꼭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사정에 대해 다르니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물이 먹히지 않는데도 의식적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물 권장량을 1.5리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금 권장량은 5g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중 염도인 0.9%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를 해도 농도가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불시입니다. 헛소리. 1.5리터 기준이면 소금이 12.5g 혹은 최소 10g 이상은 되어야지 염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은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 소금은 5g밖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혈중 농도, 혈중 염도는 누가 맞춥니까? 누가 맞춰줍니까? 그렇죠? 저염식을 하면서 물까지 많이 마시면 혈액의 염도를 맞추느라 우리 몸은 이뇨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또 소변으로 더 배출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만 자주 가더라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커피, 녹차 이런 거 이뇨작용이 있는 것도 많이 마셔도 더 심해지죠. 이뇨작용이. 이런 경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몸에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셨는데 만성 탈수 상태가 일어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소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이나 우리 운동으로 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정말 위험하죠. 입안이 마른다고 맹물을 마시면 금방 입이 더 마르고 입술이 건조해져서 침을 마르면 입술만 트게 되죠.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하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땡볕에 나가서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쇼크가 오고 또 저염식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실신하고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거 실제로 2002년도 있었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가요. 저나트륨 혈중으로 사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주최 측은 음수대 공급 간격을 더 늘려가지고 물 섭취를 줄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성이 물 마시고 소변 찾기라는 엽기적인 대회 이런 거 많죠. 뭐 소시지 몇 개 먹는 대회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이 여성분은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된 물을 마셨는데 게임이 끝난 직후 바로 쓰러져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분 없는 물 섭취는 아주 위험하고, 운동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또 수독증, 저나트륨 혈증을 불러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 심장이 뛰도록 신경 전달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체액 속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 부정맥이 생기는 등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무기력해지더니 근육경련이나 발작 또 마비가 오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 땡기지도 않는데도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 물이나 차를 억지로 마시면 몸에서 소화액이 또 묽어지고 몸이 냉해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침으로 소금을 녹여 먹으면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소금만 먹는 것도 다 위험합니다. 같이 드셔야죠. 같이. 그죠? 물과 소금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춰라라는 건데요.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물이 자연스럽게 땡기고 또 인체도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은 온종일 물이 당기지도 않고 과일도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일도 안 먹히는데 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체액과 혈액을 가지고 그것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다 보면 일, 공부 등 생산적인 활동에 몸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상태가 되고 몸이 늘 무겁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 소금을 조금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소금 먹으면 물을 찾게 되죠. 거들떠보지도 않던 과일도 먹게 되고 차나 음료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있던 입안에 침이 생기고 땀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안구 건조가 없어지고 또 피부가 좋아지는 등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고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물과 과일은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소금은 적게 먹으라고들 한다. 이것부터 벌써 말이 안 되는 패러독스죠. 운동할 때나 외출할 때 소금을 타서 나가는 것도 좋고요. 소금을 잘 챙겨 나가서 물이나 음료와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염도가 됩니다. 우리가 0.9%가 우리 몸의 염분 농도인데 뭐 1% 정도 드시더라도 평소에 딴 거는 짜게 안 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정도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 여기 2티스푼 정도라고 딱 아예 못 박으셨어요. 이러면 1% 농도가 됩니다. 이 농도는 자신에게 자꾸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온 음료 등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고요. 먹는 양은 그날의 날씨나 운동량, 활동량, 체질도 뭘 드셨는지에 따라서 중간에 뭘 드셨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개인별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적당량 꼭 찾으셔야 됩니다. 물과 소금이 혈액 순환을 시킬 수는 있지만 혈액 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라면 균형이 또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과 소금으로 혈액량이 늘어나거나 혈액이 묽어질 수 있지만 다른 영양분이 미네랄, 여기서 미네랄이 중요하죠.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미네랄을 우리가 뭐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죠. 이 체액의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가 운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섭취도 중요하죠. 이때 다른 영양분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음식물 가운데서 곡물은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춘 좋은 원료입니다. 다음 챕터 볼까요? 우리가 또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해주십니다. 여기 한번 답을 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먹을거리를 구하는 데 썼던 조상들과는 달리 현대인은 영양 과잉, 과식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 쓰는 일은 줄어든 반면에 먹는 것에 비해서 빼내고 비워내는 힘이 약해졌죠. 게다가 황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은 성인병의 원흉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금뿐만 아니라 귀했던 설탕과 또 특별한 날에만 썼던 기름도 흔해졌죠. 고기와 생선, 계란, 우유 등 유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철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과일과 채소도 사시사철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소금만 흔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과잉입니다. 이거 제가 하면 일화죠. 한번 딴 얘기하면 혼나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다들 아시잖아요. 바나나가 너무 귀했죠. 바나나 하나가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형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엄마가 저 형이 이제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에 걸릴 때나 심하게 감기도 그냥 감기 걸리면 안 사주죠. 심하게 감기 걸릴 때만 바나나를 사주시는데 저 형이 심하게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에. 그 엄마가 바나나 하나를 딱 사갖고 형을 딱 주더라고요. 저는 반 통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그건 알았어요. 아, 이 감기가 바이러스성이다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형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형이 그 땀 흘리고 잔 기계 있잖아요. 베개에다가 내가 코를 막 문지른 거예요. 나도 감기 오르면 엄마가 바나나 사주겠지 싶어가지고. 참 영특했죠 그때. 참 뭘 알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독감이. 그래갖고 엄마 나도 바나나 사줘 그래갖고 바나나를 먹었는데 독감에 걸려서 먹은 바나나는요 무맛보다 더 맛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독감에 걸려서 입맛이 없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사람이 잔깨 부리면 큰일 나는구나. 먹고 싶었던 바나나를 먹었는데 감기 걸려갖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귀한 음식이 지금 흔해져갖고 마트에서 뭐 어떨 때는 500원도 하고 그죠? 1000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나나. 추억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질과 체질상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음식의 간을 짭짤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금기를 채울 수 없어서 소금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병들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볼까요?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관절염처럼 각종 염증에 시달리시는 분, 또 몸에 종양 같은 덩어리가 있는 분, 또 체질적, 기질적으로 잘 굳고 뭉치는 분, 또 몸이 냉하고 열이 잘 뜨는 사람, 또 그리고 두뇌 활동이 많으신 분,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많은 분, 커피나 에너지 음료, 처방약 복용 등 카페인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식사 외에 별도로 깨끗한 소금과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한 분은 걸립니다. 그죠? 하나는 또 체질적으로 심장 기운은 강한 반면 신장 기운이 약해서 물을 채워도 저수지의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사람도 또 식사 외에 소금을 별도로 드셔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느긋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염분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려면 불가피하게 과식할 수밖에 없죠. 과식을 안 하고 염분을 좀 채워야 되겠죠. 염분과 수분 부족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효소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먹게 되어서 몸이 붓고 순환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분을 섭취하려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염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사람, 또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일정 기간 소금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힘이 약해져 있죠. 미세하게 분해하여 흡수하고 대사활동에 생긴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하지만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면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음식 외에 따로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 고온에서 불순물을 뺀 용융소금이나 질 좋은 죽염, 간소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이 좋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들 소금은 흡수가 잘 되고 효과도 빠르고 또 먹는 양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체질이나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또 소금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소금들을 또 찾아주시니까요. 그거는 본인의 뭐 취향이라든가 또 의학적인 상식 또 그리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금이면 다 좋죠. 물론 좀 어느 거든지 다 깨끗한 소금이어야 되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자, 소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 15에서 20g 정도 또 그 이상 먹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염증이 심하신 경우죠. 생수나 증류수 등 물과 함께 먹어도 괜찮고 보리차, 감잎차, 우엉차 등 차와 함께 드셔도 좋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매실즙, 요구르트 등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과 함께 드시면 더 좋고요. 나트륨이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소금물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에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 또 부드러운 음식에 발효가 잘 된 조선 간장이나 깨끗한 용융소금을 넣어서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술 직후 또 체력이 떨어졌거나 후유증으로 식사하기 힘든 사람은 간장차나 된장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제 댓글 보니까 된장차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물 500ml 기준으로 2티스푼 정도면 1%의 용도가 되니까요. 또 농도는 스스로 알아서 맞춰서 드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드셨는데 좀 짜다 싶으면 한 티스푼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싶으면 3티스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핵심 및 결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죠. 첫 번째,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키지만 소금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둘째,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통념은 서구 제약회사의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고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면 저염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잘 알아서 걸러 들이시고요. 네. 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우리 박주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 정도, 인구의 3% 정도가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3%면 작은 숫자 아닙니다. 100명 중에 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면 27만이지만 계산하기 편해서 30만이라고 치면 삼상고에 900명 정도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서는 천일염 만병통치론이 판을 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는 정확한 소금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죠. 셋째, 두려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금은 해롭다라는 부정적인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실제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보의 반대 개념이 노세보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죠? 우리 몸의 체액은 적절한 염도 0.9%를 유지해야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물만 많이 마시면 체액 농도가 희석되어서 오히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금과 물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물도 자연스럽게 당기고 몸도 수분을 제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운동하거나 땀을 흘릴 때는 소금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물만 마시면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의식 혼미나 심장 부종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소금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비염, 아토피, 관절염 등 만성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몸이 냉하고 뭉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식사 외에도 꼭 깨끗한 소금 별도로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소금과 물 외에도 기본적인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미네랄이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른 미네랄이 부족하면 또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장기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소금 섭취량은요 개인별로 다릅니다. 하루 섭취량은 활동량, 날씨, 체질 또
그 중간중간에 뭘 드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루 좀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15g에서 20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어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소금은 종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용융소금이라든가 질 좋은 죽염이라든가 깨끗한 간수가 많이 빠진 천일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결론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금과 물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소금과 물의 균형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물도 제 역할을 하고 물이 있어야 또 소금이 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쟁취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건강은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를 듣되 본인이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